다음은 이제 보시는 이 홈페이지를 한번 이미지를 잘라서 코딩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메인 페이지예요. 메인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데 서브 페이지 해당 그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서브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중복이 돼요. 서브 페이지는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이 가운데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가운데와 끝부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카피라이터 부분도 계속 공통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또 하나로 묶고 이렇게 또 테이블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여기서 또 테이블을 나눠서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거 이미지 자를 때 테이블을 어떻게 이미지를 자르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윗부분 하나 자르시고요. 로고는 클릭을 하면은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고 따로 그 이미지 자르시고 보시면 이 타이틀 메뉴 따로 이미지 자르시고요. 타이틀 메뉴 같은 경우는 플래시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 이미지나 이런 사진 이미지 선택을 하셔서 이거 하나 자르시고 보시면 배너는 각각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너는 각각 하나씩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자르시고요. 이 아래 이미지도 하나로 이렇게 자르고 끝에 부분은 카피라이터 부분은 드림위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드림위버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롭 툴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롭 툴 선택을 하시고요. 윗부분부터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 이렇게 윗부분이 잘 선택이 됐죠. 위에 흰색 공간이 없도록 한번 이미지를 깔끔하게 잘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for Web 하신 다음에 GIF나 JPG로 저장을 하시고요.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여러분이 하나 또 만드셔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이제 영문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전 탑이라고 적고요. 저장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크롭 툴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잘랐고요. 히스토리를 사용을 해서 이전 단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창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바 키 누르면 이 손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가시면서 확대하시고 축소하셔서 이미지를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고 이미지도 자르고요. 식으로 로고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사용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메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타이틀 메뉴도 이미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크롭 툴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자르고요. 이제 이미지가 좀 깨져서 그 JPG로 우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메뉴라고 전 적고요.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이미지도 이미지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for Web 하시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메인 이미지라고 적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OK 버튼 클릭을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잘랐는데 옆에 보이시는 배너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배너들은 클릭을 하면 그 해당 메뉴로 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너들 하나하나 잘라줘야 돼요. 오시는 길부터 쭉 잘라보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for Web 하셔서 GIF로 배너 1이라고 적고요. 두 번째 배너도 이 배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디자인을 너무 또 많이 넣거나 사진을 너무 많이 넣으면 홈페이지의 느낌을 깰 수가 있어요. 그림이나 사진이 또 너무 많으면 내가 홍보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부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 이미지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좀 배너 같은 경우는 좀 은은하게 제작을 하고요. 아니면 세트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번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온라인 문의와 이 부분도 한번 이미지를 잘라 보겠습니다. 배너 작업하실 때는 이제 심플한 것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가 되게 색상이나 이와 같은 사진을 넣어서 제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처 부분도 배너 5번으로 해서 이미지를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봤고요. 히스토리 통해서 위로 좀 이동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하단 부분의 이미지도 선택을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세이브 포 웹 하셔서 여기다가 바텀 이미지라고 전 적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 위로 좀 올라가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랑 뭐 주소 등 회사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드림위버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이미지 다 잘라봤는데요. 이제 포토샵은 닫고 한번 드림위버로 이동을 해서 이 파일을 코딩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림위버를 바로 열었고요. 파일에서 뉴 하셔서 새 창을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저장을 하나 할게요. 세이브 하시고요. 이미지스 이 폴더 우리가 저장한 파일이 이미지스란 폴더 안에 있고요. 저희는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html, index, index.html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로 저장이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에 메인 페이지는 인덱스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는 서브 1, 서브 2, 서브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미지 하나 열어볼게요. 지금 원본 이미지 우선 열고요. 이렇게 굉장히 크죠? 지금 원본 이미지 닫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먼저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데 테이블을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가운데로 우선 정렬을 가운데로 맞췄습니다.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센터 값으로 주면 됩니다. 지금 윗부분에 이미지가 있었죠? 이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탑이었죠? 탑.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가 900이에요. 그래서 전체 홈페이지 사이즈는 900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 하나 만든 다음에 900짜리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900짜리 테이블 하나 더 만들고요. 두 개로 나눠 볼게요. 가로를 왜냐면 여기 로고가 들어가고 타이틀 메뉴가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고요. 이 부분 선택하시고 이미지에서 로고를 넣어 보겠습니다. 로고를 넣었어요. 이렇게 선택 이동을 하고요. 이 옆에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 타이틀 메뉴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코딩하는 게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내가 놓고자 했던 이미지들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딩은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작업을 해보시면 아마 금방 익힐 수 있을 거고요. 코딩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이제 왜냐면 가운데 부분 저희가 코딩을 해야 되죠. 가운데 부분 어떻게 됐었죠? 여기가 메인 이미지 있었고 이 부분 배너 있었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가로를 2로 나누고요. 처음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 메인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고 여기에 이제 배너 테이블이 있었죠. 테이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가로 값을 한 200 정도 주고요. 센터로 맞춰주고 테이블 배너 1을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너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제일 위로 올려 보내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탑이 있어요. 탑 선택을 하시면 제일 위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보고 싶을 경우에는 F12번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맞죠? 이 부분은 다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F12번 누르시면서 여러분이 조절하시면서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신 다음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테이블을 200짜리 하나 더 만들고요. 센터로 맞춘 다음에 두 번째 배너를 넣겠습니다. 넣고요. 너무 붙어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되고 이 이미지 선택하셔서 이미지 이름만 바꿔줘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깨져 보이죠? 이게 이제 높이 값이 안 맞아서 그런데 높이 값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복사하시고 배너 5번까지 저희가 만들었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F12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너무 띄어진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F12 누르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사이 간격을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저장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테이블 하나 만들었었죠. 여기 테이블이 900이었죠. 900으로 만들고 두 번째 테이블도 900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 번째 테이블도 900이에요. 그러니까 서브 페이지를 넘어갈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통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각각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 테이블을 900짜리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센터 값 주고요. 커서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900짜리 하나 테이블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카피라이터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고 뒤에 배경을 회색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주소나 여기다가 보통 홈페이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봐보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나 뭐 통신판매업 신고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소나 뭐 문의전화나 대표자 성명이나 뭐 책임관리자 같은 부분을 이렇게 적으시고 2009년 뭐 내 홈페이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파일에서 세이브 하시면 저장이 되고요. F12번 누르면 F12번을 내가 누르게 되면은 만들었던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밑에 부분이 좀 안 맞죠?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요. 센터로 고쳐주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서브 페이지 만드실 때는 코딩 하실 때는 여기 테이블도 여기와 그리고 컨트롤 Z 하시면 되고요. 이 아랫부분을 지우신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을 생성을 하셔서 이제 서브 페이지에 들어간 내용들을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홈페이지를 디자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홈페이지를 한번 코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포토샵으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이미지를 하나하나 코딩하기 위해서 잘라봤죠. 이 자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드림위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메인 페이지를 한번 코딩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미지스라는 이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다 했었죠. 이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뭐 플래시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요. PSD 파일은 이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포토샵 파일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폴더를 이제 여러분의 노하우대로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림위버를 열고요. 코딩하는 작업은 포토샵 저희가 디자인 작업했던 거 보시면서 이제 코딩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했던 파일 다시 열어볼게요. 보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로고가 있고 타이틀 메뉴가 있죠. 이 부분은 서브 페이지를 클릭을 해도 항상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두고요. 테이블을 하나 둔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을 두 개로 가로가 이제 두 개인 테이블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테이블을 하나 줘서 작업을 하고요. 가운데 부분은 큰 테이블을 하나 준 다음에 세부적으로 테이블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3칸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3개로, 가로를 3개로 나누시면 되고요. 아래 카피라이터 부분도 항상 서브 페이지도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따로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드림위버에서 지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림위버를 열었고요. 여기서 테이블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보이시죠? 테이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드 값을 우선 900을 주겠습니다. OK 버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고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타이틀 메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요. 로스 값을 가로 값, 이게 세로죠. 세로고 이게 이제 가로 칸인데 2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고를 넣겠습니다. 이 부분 커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커서가 깜빡이죠. 이때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 이 이미지스 폴더 안에서 저희가 로고를 만들었었죠. 로고 파일을 OK 버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파일 경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 있죠. 드림위버 파일을 저장을 하면은 이 경로가 올바르게 나옵니다. 저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하면 저장이 됐죠. 세이브 하시고 이제 저희가 내 문서의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폴더에다가 이제 작업을 했었죠. 여기 이미지스가 있고요. 여기다가 첫 페이지니까 index.html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 경로도 이미지스 폴더 안에 logo.gif 파일이라는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커서 되고요. 타이틀 메뉴를 이미지로 넣을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로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죠. 플래시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플래시 모양이죠. 이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스에서 작업한 메뉴 부분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플래시 파일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F12 눌러보시면 코딩한 부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차단을 허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플래시가 적용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닫고요. 로고를 가운데 정렬 하실 경우에는 로고 이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 식으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메인 이미지 부분을 넣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요. 900
900픽셀로 OK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서 되고요. 메인 이미지도 저희가 플래시로 제작을 했었죠. 메인 이미지 플래시 선택하시고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800이죠. 홈페이지 전체 사이즈를 80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요. 이 가로값을 800픽셀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근데 윗부분은 80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도 809, 810으로 통합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810으로 맞춰주고요. 그림 부분은 그 메인 이미지 부분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두고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이제 아랫부분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토샵 열어봤는데요. 아랫부분은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테이블을 가로를 3으로 주면 되겠죠. 3으로 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 내리고요. 테이블을 우선 810짜리 위드 값이 810인 거 하나 만들고요. 이제 테이블 만드실 때는 전체적인 테이블 값이 다 같은 게 좋아요. 뭐 얘는 800하고 위에는 800, 아래는 뭐 810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는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가로가 3칸이어야 되죠. 3칸으로 주고요. 여기다가 퀵메뉴를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먼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한 200픽셀로 주고요. 지금 퀵메뉴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였죠?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가로값이 195죠. 이것도 195로 주겠습니다. 주고요. 저희가 지금 퀵 메뉴 같은 경우는 3개로 잘랐었죠. 윗부분과 가운데 부분과 끝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요. 이 로우 값을, 세로 값을 3으로 주면은 이렇게 칸이 생성됐습니다. 가운데 부분 마우스 커서 갖다 두고요. 한번 왼쪽 한번 클릭을 하면 이쪽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이미지스에서 퀵메뉴에서 두 번째 부분. 근데 이거는 배경으로 쭉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지 값을 줘야겠죠. 선택을 하고요. 비지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끝부분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면 이미지에서 3번 이미지, 제일 끝에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야겠죠. 이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탑으로 올리면 되죠. 탑으로 올리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F12 하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죠. 작업하시면서 F12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하나 한 150 정도로 우선 주고요. OK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센터로 맞추겠습니다.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정렬을 센터로 맞추고 이미지 선택하셔서 여기 들어갈 인사말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67이죠? 가로값이 167이고 이거를 3칸을 주려면 이 로우 값을 3으로 주고요. 마우스 여기다가 갖다 대시고 두 번째 이미지를 열어오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OK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세 번째도 마우스 커서 대시고 세 번째 이미지를 넣어오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딱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서 길이를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바탕화면 이미지 들어가야겠죠?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우선 한 300 정도 픽셀로 테이블 만들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요. 센터로 정렬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야 될 경우에는 항상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하시면 여기 커서가 깜빡여요. 이때 이미지나 뭐 플래시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바탕화면도 플래시 파일로 이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요.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제 드리미볼에서 코딩할 때는 그 FLA 파일을 넣는 게 아니고 SWF 파일로 변환을 해서 SWF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400이죠? 이 값이 400이고요. 이 값은 200 정도로 주고 여기다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고요. 200짜리 테이블을 만들고 이미지 배너 1 넣고요. 이거는 뭐 테이블을 3개로 해도 되겠죠? 세로값 3개로 해주고 두 번째 배너 넣고 세 번째 배너도 선택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 플래시 부분 테이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탑으로 올리겠습니다. 제일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너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제일 위로 올리겠습니다. 탑으로 올리고요. 자, 이렇게 우선 만들고 세이브. 중간중간에 컴퓨터가 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시면서 꼭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값도 200으로 같이 줄게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공간을 선택을 했을 때 위드 값과 높이 값이 나오죠. 위드 값은 200이면 200으로 주고요. 뭐 여기와 이 사이의 간격이 434 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열어보면은 고객상담센터와 게시판이 있었죠. 고객상담센터부터 넣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선택을 하시고요. 콜 배너를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너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띄어서 이런 식으로 띄어서 만들거나 또는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여백을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이 테이블을 선택을 했는데 이 위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쪽으로 대시면 돼요. 또는 커서를 왼쪽 커서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쪽이 깜빡이게 되죠.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게 빈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 공간을 이제 이렇게 지워주면은 여기가 좀 더 높이 값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빈 공간, 아까 나왔던 그 빈 공간을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붙여 넣어지죠. 센터로 맞춰주고 이런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이게 이미지에 딱 맞게 테이블을 짜고 싶으시면 여기에 이 부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게시판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시판이 2개 있기 때문에 큰 테이블 하나 놓고요. 테이블을 하나 우선 놓고요. 가운데 정렬을 맞추겠습니다. 센터값 맞춰주고 가로가 이렇게 2칸으로 되게 만들었죠. 이 테이블 선택을 하시면 세로는 한 줄, 가로가 2줄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플래시가 400픽셀이죠. 이것도 저희가 테이블을 400으로 맞춰주고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더 만들어서 저희가 게시판 작업을 했던 부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게시판도 3단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었죠. 그 세로값을 3으로 주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BG값을 주고 끝부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끝부분에는 노트 3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딱 맞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거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늘어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2번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F12 누르면서 코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Q&A 문구와 이 연필 문구와 more 이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 부분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이 부분 넣고 이 아래다가 이 부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도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요. 한 150으로 주고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두 칸으로 나눌게요. 가로를 두 칸으로 나누고 이 부분도 탑으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좀 올리고요. 조절 툴을 사용을 해서 좀 조절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였죠? Q&A 문구가 들어가면 됐고 여기에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모어 버튼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정렬, 제일 끝 정렬로 맞춰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를 2를 주겠습니다.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연필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제일 아래로 할 거면 바텀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한 번 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탑으로 하면 제일 위로 하고요. 미들도 있고 아래로 하실 거면 바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뭐 이게 좀 안 맞다 싶으시면 이렇게 이건 제일 위로 올리고요. 여러분이 코딩하셨던 파일을 보시면서 한번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F12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 이미지가 깨져 있죠? 이 부분 작업을 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뒤에 이미지를 통으로 잘라도 상관없으니까 뒤에 이미지를 통으로 자르고 여기다가 뭐 이 부분에는 이제 그 링크를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문구는 여기다 적는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조절을 하고요. 옆에 있는 게시판도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드림위버에서 돌아와서 Q&A 이 부분을 다시 코딩을 해볼게요. 이미지 자르고요.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고 제가 그냥 전체를 BG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 보면은 196에 104죠? 근데 이미지가 다 안 보여요. 그 부분은 이게 테이블이 다 안 짜져 있어서 그러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196에 104로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며 이렇게 BG로 넣으면 이미지가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랑 똑같이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 파일 이름을 두 번째로 바꾸면 이렇게 공지사항 부분도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우와 균형을 한번 맞춰보시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컨트롤 12 하시면 F12 하시면서 내가 코딩했던 파일들을
한번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카피라이터를 넣어야겠죠. 그 부분은 이제 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요. 810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 상호 명가 뭐 주소 같은 부분 있으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작성한 이 부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 뒤에 색상을 뒤에 비지값을 주면 되죠. 비지값을 회색으로 이렇게 주면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붙어있다 싶으면 이렇게 좀 길게 늘어뜨려서 내리면 되고요. 글자 색상 조절하시려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색깔을 여기서 조절하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코딩 작업을 거치시면 됩니다. 보통 뭐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나 문의전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라이터 부분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비지 색상 바꾸시려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이거 동그라미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F12 하시면서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메인 CSS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일에서 CSS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한번 해주시면 저장이 됐고요. 이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CSS 저희가 이 부분은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이 메인 CSS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글씨가 CSS가 적용된 글씨로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도 보시면 지금 이 윗부분도 이렇게 딱 맞게 조절이 됐죠. 글씨도 일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폰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CSS 부분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그쪽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우게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CSS에 맞는 글씨로 저희가 일반 웹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글씨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메인 페이지 코딩 작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뭐 메인 페이지 코딩할 때는 서브 페이지도 똑같고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항상 서브 페이지에도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각각의 테이블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테이블을 지정을 또 하고요. 테이블 안에서 또 세 칸으로 나눠서 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너나 이런 킥 메뉴들을 테이블을 또 형성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서브 페이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배워보고요. 코딩 작업에 대해서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